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에서 자료 해석을 강의하는 윤진원입니다. 다들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이 책상에 앉은 각오나 의지가 좀 이제 예전과는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오늘? 오늘 뭐 몇 시에 일어나셨네요. 오랜만에 이제 강의가 있어서 이제 어제부터 여러분들이 뭐 두근두근 하면서 밤잠을 뭐 설쳤다거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보통 이제 피셋을 하시는 시간이 강의로 따지면 오전이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으로 따져도 딱 이 시간이거든. 그죠? 10시에 딱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헌법 문제를 딱 풀 준비가 돼 있나? 그 정도로 머리가 깨 있나? 이걸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아마 여기서 한 절반 정도는 아직 이제 거의 수면 상태 비슷한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약간 일어나는 시간을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피셋을 풀 때는 피셋이 지식형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암기형 시험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출제 포인트가 뭐다,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지만, 그래도 그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이거는 이런 뜻이고 문제가 이렇게 변형됐고 일종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험이죠. 그래서 뇌가 깨 있어야 됩니다. 뇌가 깨 있으려면 보통은 이제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뇌가 활성화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몇 시에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고, 지금 몇 시니까 아직 뭐 일어난 지 30분밖에 안 됐다. 뭐 이러면 이제 문제 풀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4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초반 리듬과 페이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초반에 본인이 머리가 좀 덜 깼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데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그게 계속 밀립니다. 그러면 40문제를 전반적으로 운영할 때 당연히 고득점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모의고사 때도 그런 말씀 드리고, 이제 2021년인가요, 내년이? 그러면 이제 1월 달 되면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서 제발 졸린 눈으로 그렇게 풀지 마시고, 좀 쌩쌩한 눈으로 풀어봅시다 말씀드리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그 생체 리듬을 약간 앞으로 당기는 게 실제로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겁을 막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매년 합격자들을 보고 또 떨어지시는 분들 보면서 나름대로의 루틴으로 얻은 이제 객관적인 결과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붙을 거야.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나는 열심히 공부는 안 하는데 맨날 늦게 일어나는데 어떻게든 1차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응시자가 보통 이제 5급 공채 외견 합해서 10,000명 정도 되는데 몇 프로가 붙죠? 23% 정도 붙습니다. 상위 23%. 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23%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뭐 자다 일어나서 시험 쳐도 20% 안에는 뭐 그걸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자, 이거는 전국대회예요, 전국대회. 그리고 허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분들도 피셋을 봤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의대생들이 많이 봤어요.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1차 합격하면 전액 장학을 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피셋을 봐도 이 시험을 볼 분들이 아닌데 1차 합격하면, 옛날에는 행시 1차 합격이 굉장히 이제 그런 전액 장학금 요건이 돼서 의대생들 이외에도 많이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분들 못 보죠. 왜죠? 장학제도가 있는 대학은 있어요. 근데 이제 헌법이 있죠. 굳이 내가 장학금 헌터라고 하는데 장학금 타기 위해서 헌법까지 공부해가면서 보실 분들은 없어요. 근데 뭐 그분들이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피셋형 인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응시하실 때 10,000명 중에 2,300등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시즌 되면 이제 상대 분포표가 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뭐 종합반 분들은 성적 상위 30% 이런 거 뜨잖아요. 그래서 보통 30% 안쪽 기준이 합격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합격권 안에서 내가 23%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실경쟁권에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10%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안정권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 이외에도 숫자 노름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상대적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는 그런 좀 경쟁이지만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1월, 내년 2월 이렇게 돼서 시험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3월 초일 것 같은데 3월 초 정도에 불안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대부분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태도로 들어가시려면 그 전에 충분히 내가 잘한다라는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생체 리듬을 바꾸는 그런 습관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카페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질문 받고 이러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온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이 이야기 하면 지금 당장 짐 싸서 2교시 때 이제 집에 가실 분들 계실 텐데, 선생님 기본 강의는 들었는데 복습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죠? 이러면 이제 논 게 아니라요. 뭐 다른 2차 과목하고 하다 보니 할 시간이 없었어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여기서 50% 이상은 복습을 기출문제 5급 공채 외교원 필살 시험을 다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실전 백제라 그래서 어려운 문제 그리고 입법고시 문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복습을 안 하셨다면 괴리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기본 강의부터 다시 들어야 되나? 그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의를 들으셨다면 복습이라는 건 체화의 문제거든요. 체화.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그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실전에 가면 아마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나 어떻게 풀지 아는데 가면 계산 파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싶을 거예요. 결국에는 아는 것과 알고 있는 대로 푸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그 체화나 복습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시험장 가면 내가 이 시험 처음 시작했던 거랑 다를 바 없이 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복습의 과정은 반드시 거쳐주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기본 강의 끝나고 복습하세요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저 혼자 약속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제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강의를 다시 듣는 게 아니라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기출문제를 꼭 병행을 해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5급 공채 외교원 시험 복습 안 하신 분들은 같이 복습하셔야 되고 그리고 입법고시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5급 공채 수준에서 출제될 만한 문제들만 빼서 불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정도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학습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강의도 아예 제대로 안 들었다. 그러면 나가시는 게 맞아요. 그럼 나가시는 게 맞고 나가시는 분 있나? 네, 들어보실 필요 없고 자 기본 강의를 그래도 수강하셨다면 복습의 문제가 좀 미비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같이 병행해 주세요. 요즘 힘든데요. 힘든 거 모르고 진입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죠? 23%예요. 전국대회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 23%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23%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당연히 힘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가면 갈수록 내가 이 시험을 왜 선택했나라는 이제 회의가 먼저 들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내년 3월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투자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정신무장은 이 정도로 하고 일단 수업에 대한 간략한 OT를 말씀드리고 이제 수업 진행할게요. 자, 강의 계획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강의 계획서 보면 심한 집중 강의 계획이라고 해서 레벨 3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레벨 1, 레벨 2, 레벨 3 뭐 이렇게 가고는 있는데 레벨 1은 이제 민경책, 레벨 2는 5급 공채 외교원, 그리고 레벨 3는 입법고시 플러스 이제 실전 문제예요. 실전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로 활용된 문제 중에 최근 기출 포인트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년에 좀 나올 만한 출제 포인트들 그런 것들 문제 간추렸다 보시면 되겠고, 자 넘겨보세요. 뒷페이지 보시면 강의 목표, 진행 방식, 교재, 질문 및 상담 안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강의 목표, 고난이도요, 고난이도.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를 푸는 게 일단은 기본입니다. 막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맞힐까 이전에 쉬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내야 기본적인 마지노선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죠? 자료 해석 여러분들 몇 점 받고 싶어요?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자료 해석을 몇 점 정도 받으면 학불에 지장이 없냐면 요 정도 받으면 사실 지장 없습니다. 네, 그렇죠. 85점. 그 내가 몰라서 얘기한 지 아니야, 임마? 이러면서 모두 다 알고 있죠.
보통 이제 일행 재경 수준으로 했을 때 컷을 한 75 내외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85 정도를 받는다는 건 몇 점의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한 10점 정도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몇 문제? 네 문제예요. 네 문제를 이제 다른 데서 까도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이제 신나는 고비를 해볼게요. 어디서 깔까요? 상황 판단. 상황 판단에서 까서 상황 판단 한 70점 받고, 그리고 언어 70점 받고, 이러면 이제 컷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점수면 어떻게 돼요? 이제 3월에 공부 하나도 안 됩니다. 그죠? 막 이제 커뮤니티 막 돌아다니면서 야 이거 뭐 떴다 이러면서 이거 크다 이러면서 뭐 75점이다 뭐 몇 점이다 하는데 그 의미 있나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고민한다고 해서 그 커트라인을 정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전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보통 커트라인보다 조금 여유 있는 점수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 75잖아요. 본인이 몇 점 정도 되면 그 고민 안 할까요? 만약에 내가 한 80이다. 이러면 아무것도 자기 신경 안 쓰고 경제학에 올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75 사이에 걸쳐 있다? 그러면 3월달 경제학 3순환 들어갈 때 공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경제학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4월, 5월, 6월 다른 과목을 해야 되는데 경제학이 안 되니까 다시 경제학을 돌려요. 그때 3순환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1순환 보고 다시 2순환 보고 이러면 나머지 4과목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피셋을 열심히 한다는 건 단순히 피셋을 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 있냐 없냐하고도 굉장히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거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투자 잘해놓으면 3월부터 여러분들이 약간 날개를 달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이 작년에 합격했다. 근데 5점 이상, 컷보다 5점 이상, 그럼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올해 처음 피셋 보는데 2020년 문제 풀어보니까 나 커트라인 넉넉하다. 그러면 또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 커트라인과 유사한 점수가 나온다면 반드시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 목표는 일단은 고난이도인데 이 85점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난이도만 맞춰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기본적으로 중간 난이도에 대한 5급 공채 수준의 기출문제를 확실하게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커트라인보다 여유가 있으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이도가 여러분들한테 그 여유를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고난이도가 여러분들이 돼 있다면 어떤 포인트를 갈 건가? 자, 거기 보시면 최근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산술 가중 평균, 교집합, 식 컨트롤, 상황 판단형, 표 그래프 변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변별력을 만드는 출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강의 진행 방식. 실전 백제를 바탕으로 기출문제 출제 포인트를 반복 확인한다. 여러분들 책 2권 있으시죠? 자, 연습책이라는 거 하나 있고요. 기출해설집 3라는 거 있어요. 연습책, 흰 책이 주교재예요. 그거 가지고 수업 진행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출해설집 3라고 되어 있는 건 제가 관련 문제들 볼 때 여러분들 과제 내드릴 때 사용할 거니까 그것도 항상 들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교재도 그렇게 돼 있고, 질문 및 상담 안내.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이제 SOS를 치고 싶은데 칠 데가 없었죠, 그죠? 그리고 피셋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그 강의 끝나고 이제 오프라인 상담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일정이 정해지면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다음 카페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가입 안 해놓으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되겠고, 제가 정확한 일정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공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도 질문 받을 거고요. 그리고 끝나고도 질문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줄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식사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이 이제 힘드니까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카페에서 온라인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풀다가 뭐 대충 알 것 같아 라고 하면 실전 가면 어떻게 돼요?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찝찝한 감정을 만들어 두지 마시고 궁금한 건 꼭 질문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끔 질문하실 때 제 표정이 안 좋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 받기 싫은 게 아니라 가끔가다 이제 막 저도 이제 뇌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인상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전혀 여러분들한테 화난 거 아니니까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대략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연습책, 자, 이거 흰 책 한번 펴주세요. 자, 흰 책 펴시면 뭐 차례 있고 넘겨서 01
01이라고 돼 있고 실전 연습 문제라고 돼 있을 거예요. 총 100문제입니다. 자, 100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좀 진행을 하되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앞에서 설명이 될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